2010년 1월 대지진이 핥히고 간 IT. 어느덧 6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IT에는 아직도 지진 당시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와 인접한 도시인 시티 솔레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만 겨우 먹으며 사는 IT 최대 빈민가인 시티 솔레이는 지진 이후 더욱 열악하고 위험한 도시가 되었는데요. 상하수도 시설과 화장실도 없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가축과 함께 지내고 있는 최빈민 지역.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 무색할 정도로 시티 솔레이의 모습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티 솔레이의 골목을 거침없이 누비는 한 동양인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김혜련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골목에 들어서면 이곳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가와 마치 친구를 만난 듯 스스럼 없이 말을 겁니다. 전혀 외부인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곳 시티 솔레이 지역에는 유독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은커녕 굶주림과 폭력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이 대다수인데요. 그중 파넬의 집을 찾은 김혜련 선교사님. 오늘은 파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고요. 엄마는 옆에 살고 있고, 그래서 공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고요.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깡패 생활도 하고, 길거리에서 구걸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를 만나게 된 거죠. 오늘은 파넬이 김혜련 선교사님이 계시는 아가페 기숙학교로 떠나는 날입니다. 파넬의 엄마가 배웅을 왔네요. 저희가 이제 애 데리고 저희랑 같이 살러 이사 가는 거 알고 있냐니까 알고 있다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고. 메시 너무 기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저희를 위해서. 메시. Moi-même pensé, m'a venu être dans Agape après 2-3 jours. Et gon métier de dimba là pour l'électricité, est-ce que ça qui fait me plus soit les temps dans on ca là pour l'électricité on va les plomberie. 시티 솔레이는 유엔에서도 지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10대 위험 지역 중에 하나고요. IT 내에서는 가장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희망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수도로 가면 자기 인생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에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돈 없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시티 솔레이라서 그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큰 규모가 엄청 큰 빈민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폭력과 마약과 모든 강간과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죠.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던 시티 솔레이에서의 생활. 김혜련 선교사님을 만난 이후 파넬은 지난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파넬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눈여겨본 선교사님이 그를 아가페 기숙학교 식구로 초대한 거죠. 화창하게 빛날 자신의 앞날을 기대하는 파넬의 모습은 무척 들떠 보입니다. 칼자국이 있는데요. 칼자국이요? 네.
이게 이제 얘가 이제 길거리에 살면서 이제 깡패들하고 싸우면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훈장처럼 애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다. 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좋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안 죽고 살아나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밤에 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일을 이제 해놓잖아요. 그럼 밤에 자는 동안에 와서 이제 칼로 위협하고 그 돈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항을 하면 그냥 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긁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하나이는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냥 피 많이 흘리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길에서 사는 거는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냥 진짜로 길에서 자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제 그때 밤에 깡패들이 이제 돈 털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들이 남자를 성추행하기도 하고, 애들이 강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뺏어가고 그러는 거죠. 조그만 애들은 다 그런 희생자들이에요. 조그만 애들은 강간도 당하고 돈도 뺏기고 두들겨 맞고 그래요.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는 슬럼과 시티솔레이. 이곳 아이들에겐 이런 위험마저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거리 담벼락을 제집 삼아 살고 있는 22살 청년 로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서 두 아이가 자는 거죠. 자기네 방인 거예요. 아, 이 돌멩이 위에가요? 네, 지금 제 애가 올라가 있는 곳이. 이런 길거리 여기서 자는 거보다, 이런 데서 자는 거보다 훨씬 안전하대요. 왜냐하면 갱들이 잘 못 올라오니까. 근데 그래도 불안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저런 데, 저희가 다 애들, 길거리 애들 물건 다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지네들끼리 훔쳐간대요, 물건을. 근데 그거 빼놓고는 여기가 저런 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일반 길바닥보다요? 예. 나온다고 온갖 죄를 다 했어. 멋을 다 냈어. 엄마랑 같이 살다가, 시골에서 같이 살다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엄마를 떠나서 포토프린스로 이제 수도로 와서 자기가 이제 길거리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기도 하고 그거를 모아서 학교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구박하는 애들이 길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트레스 받으면 와가지고 애들 두들겨 패요. 그냥 이유 없이 경찰들이. 그리고 잡아서 그냥 가두고. 그래서 제가 지금 경찰서 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 애들 빼내러.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힘든 거는 경찰들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이제 깡패들이 와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칼로 찢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을 떠올리게 하는 골목과 거리. 이곳에 사람들과 마주치면 가난과 궁핍, 절망과 슬픔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물 웅덩이 속에서 가축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 김혜련 선교사님은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습니다. IT 지진 복구 지원을 위해 UN 직원으로 파견됐던 김혜련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IT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한 후 그들을 돕기 위해 UN을 그만두고 IT에서 NGO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NGO 활동을 넘어 선교사로 IT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건 지진 당시 선교 활동을 하던 선교사들의 헌신을 보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대 정외과를 나오고 이대 정외과 이제 석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정주영 씨 모시고 통일국민당에서 정책 전문위원으로 시작을 하고, 또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6년을 하면서 여성경제인 지원법을 만들게 되고, 또 여성경제인협회를 오늘날의 법정단체로 만들어내는 그런 산파 역할을 하고, 또 한나라당에서도 대선을 치르는 제 그 경력이 다 정치와 연관된 직업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지만, 그런 일에 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싫어서 이 땅의 여성들이 달라지는 일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를 해서 여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여성들을 위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유엔에 들어가서 여성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이 그 관료주의로 해결이 안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동시에 제가 선교사님들을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거를 보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관료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관료적인 회의를 하고 관료적인 조직에서 일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놓고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을 많이 부러워했죠. 나도 현장에 가서 일하고 싶다. 그리고 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소망만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덜컥 부르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선교사로서의 눈을 떠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하나씩 하나씩 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키우셨고, 특별히 제가 감사한 거는 다른 뭐 예언이나 무슨 어떤 은사로 저를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그녀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의료사역을 위해 쉼터와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져 사회 밑바닥에서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살아가던 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가페 기숙학교에서 생활 중인 오스카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집, 이곳이 그녀의 생활 공간 전부입니다. Sept petites magaines. C'est petit. Non, c'est Stanley. Porcelaine. Keoson. C'est maman de Posney. Oscar. Maman Oscar. Oscar, j'aime beaucoup son garçon. Mon Dieu. C'est vraiment j'aime. 저희 오스카라는 아이의 엄마예요. 애들이 7이고 계속해서 아빠가 모르는 아이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지금 국어를 보냈다는 거예요. 국어를 아이들이 해가지고 오면 그 돈 갖고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새로 태어났는데 이 엄마조차도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길에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들은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몸을 팔게 되고 계속해서 구걸하게 되고 계속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계속 길거리로 내보내게 되고 고아를 양상해내는 거죠. 계속해서 엄마들이. 그럼 그 아이들은 커가지고 뭐가? 깡패가 되거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다. 여성 자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헌옷 판매 지원을 했지만 꾸준한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스카의 엄마는 결국 다시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IT 여성들의 삶. 김혜련 선교사님은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왜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보내고 본인도 길거리로 나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아이들은 많고 지금 먹일 게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니까 옷이 좀 저희가 너무 적게 주니까 그래서 더 많이 공급이 되면 자기가 팔아서 길거리로 안 나가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준 옷이 어디냐니까 이미 다 팔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저희의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네. 공급량 자체가. 네, 공급량 자체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취약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시키자니 저희가 가진 재원이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여성사역으로 들어오는 헌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해야 사실 생활비에서 저희가 쪼개서 엄마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저희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헌금을 모으고 이런 단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당간당하게 살고 있어서 이게 이런 일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너무 한계가 많은 거죠,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여성사역 가지고 더 확장을 하고 싶은데 확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중이에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로 나와 몸을 파는 IT의 여성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여성사역을 시작했지만 부족한 재정 앞에서의 막막함과 다시 거리로 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김혜련 선교사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꽃은 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Maman chérie, comment ça va? ma chérie. 선교사님에게 지원받은 헌옷을 판매하는 소냐. 비록 충분한 수입은 아니어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Grâce à Dieu. 오케이. 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싱글마더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 살면서 남편 없이 삶의 수단이 전혀 없는 분인데 헌옷을 모아가지고 드렸더니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옷을 걸어서 팔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되고 아이들이 딸려 있는데 그 아이들을 좀 먹이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세요. Vin gen crédit là m't'a vinn pour compte moi. M'pas de personne. Tu vois? M'pas de personne mais j'ai 3 ans depuis ensemble avec madame Hélène. 3 ans. Depuis avec madame Hélène, mais que veut dire c'est pas même bagaille. Oui, mais ça fait différence, ça va un mot-clé qui ça fait différence. Ça fait différence. Bon, par rapport de petit business madame Hélène mettait pour moi. Pas de business, pas de rien, vous comprenez? Mais de temps en temps, je m'a fait par rapport de Madame Hélène, que veut dire que je ne viens pas de la même façon. Merci Madame Hélène, oui chérie. 남편이 계셨는데 지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진 때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이제 남편 없이 혼자서 애들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죠. 애들하고 같이. Ah, ok. 집이 무너진 이후로 지금 집이 새서 집에서 울기 새서 더 도울 것이 없는지 소냐의 집을 세심히 살피는 김혜련 선교사님. 왜 비가 지금 새다고 선교사님이 IT 여성의 자립을 돕게 된 건 누군가의 귀한 손길에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한 단체에서 헌옷을 주겠다 그래서 제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만큼 한보따리를 줄 줄 알았더니 한 트럭을 보내신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엄마들한테 장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고아들의 엄마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도 알게 됐고 우리 길거리 고아들의 그러니까 엄마들이 실제로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엄마들을 부른 거죠. 불러서 이 엄마들한테 구걸하지 말고 몸 팔지 말고 이 옷들을 집에서 팔기 시작하라고 저희가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됐어요. 지금 여성사역으로는 단 한 푼도 저희가 헌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헌옷으로만 이렇게 어찌 꾸렸는데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헌옷 판매 사역뿐만이 아니라 공예품 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 사역 프로그램. 부족한 후원에만 의지할 수 없기에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시작한 사역입니다. quelque chose on va monter ça? Yeah. For napkin. napkin. Yeah. 이게 냅킨 꼽는 거래요. Okay. 냅킨 꼽는 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냅킨을 이렇게 꼽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엄마들이 혹시 이걸로 수익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른 부가적인 그런 직업 창출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반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좋죠 그러면. Badien soi-même, badien d'appel, bonhomme de nam, de l'activité, ma combat quand même de me signer. Car pour un de me signer le cas, mon avenir pour me vivre. Parce que badien métier la même pas d'abonnage. Et moi, je pense que avec la foi, on va ici. Et moi-même, je ne vais pas penser à ça. 아직 큰 수익을 얻는 건 아니지만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없고 약한 IT 여성들에게 희망의 미래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 엄마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와줘서 아이와 결국은 함께 살게 만들자는 게 저희 취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버리고 버림받아서 안 보고 갈라서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잘 서서 이제 결국은 같이 살게 만들자는 가족 회복 사역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삶에 대한 희망과 기도를 버리지 않는 이들이 사는 곳 IT. 누군가에게 IT는 절망뿐인 땅이지만 김혜련 선교사님에게 IT는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옥토밭일 겁니다. 오늘도 선교사님은 그 밭에 깊이 뿌리내릴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다.